오성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녹화 강의 26번하고 3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은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항이냐, 이거는 내용일치 문항이었어요. 선지의 이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그런 쉬운 문항이었죠. 20, 18, 19, 20, 21, 22, 23, 24, 25번부터 26, 27, 28 이 네 문항은 도표 문제 또는 26번에서 이제 내용일치 문제로 굉장히 쉬운 문항입니다. 그래서 정답률도 막 80%씩 넘고 90%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장이니까 좀 마음을 부담감 갖지 말고. 26번도 되게 쉬운 문항이었어요. 해석도 쉽고, 26번은 늘 모의고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자서전 같은 게 나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이거를 왜 학교 시험에서 꼭 시험 범위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나온다면은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내용도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원래 문제도 내용일치 문제니까 똑같이 내기에도 뭐하고, 주제도 뭐 그냥 한 사람에 대한 일생 이런 걸로 너무 뻔해지니까,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이런 것도 빈칸 아니면은 문장 순서 아니면은 삽입 또는 문법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대명사들이 뭘 뜻하는지 좀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있으면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is considered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된 거죠. 그래서 뒤에 목적격보와 투부정사가 남아 있는 겁니다. consider은 목적격보에 투부정사가 올 수 있어요. want, expect, force 이런 애들처럼. 얘네들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여겨진대요. founding father로 여겨진대요. founding father 하면은 그냥 창시자, 국부, 기틀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founding을 한 아빠니까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시자로서 여겨진대요. 뭐에? 르네상스의 르네상스 건축의 창시자로서 여겨진대요. 르네상스가 뭐냐? 우리 14세기쯤에 이제 되게 유행을 일으킨 그런 문화혁명이라고 보면 돼요. 14세기 전까지는 늘 인간이 이제 신적인 관점에서 이제 인생을 살았어. 신에 대해서 봉사하고 신을 위해서 살고 막 약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르네상스 때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신보다는 우리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하는 그런 문화혁명이 르네상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 건축의 창시자가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다. 그는 플로렌스에서 1377년에 태어났대요. 플로렌스, 영어로는 플로렌스지만 이탈리아고요.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대요. 피렌체 되게 이쁘잖아요. 필리포는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었대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리고 훈련 받았대요. 수동태 두 번째네. 뒤에 목적 없으니까 이거 만약에 문법으로 나오면 바로 1초 만에 알 수 있어요. 목적 없잖아요. 뭐로써 이제 훈련을 받았냐? 골드스미스, 뭔가 대장장이 같은 거죠. 옆에 뭐라 나와 있을까요? 금세공인, 대장장이 또는 클락 메이커, 시계를 만드는 사람, 시계 제조공이죠. 시계 제조공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 뭐 하기 전까지는, 건축가가 되기 전까지는 되게 예술적으로 재능이 있었고, 근데 건축가가 되기 전까지는 금세공인 또는 시계 제조공으로 훈련을 받았대요. 그가 대략 25살이 됐을 때쯤 그는 로마로 여행을 갔대요. 로마로 그의 친구와 함께.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누구였냐? 스컬터 하니까 스컬트 하는 애죠. 그러니까 조각가죠. 조각하다의 사람 명사니까 조각가인 도나텔로. 그 친구 이름이 도나텔로고 직업은 조각가였대요. 근데 그 로마가 어떤 곳이냐? 그 로마가 어떤 곳이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가 로마를 꾸며주고 있네요. 설명해주고 있네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해야죠. 접속사를 넣고 관계 대명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근데 그곳에서 또는 in the room 해도 되죠. in the room. 근데 그곳에서 at 또는 in이 오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공부했대요. remains 항상 복수를 쓰이면요, 이게 지금 명사전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절대 아닐 거냐. 주어 동사 있으니까 remain이 항상 복수로 쓰이면 유적, 유물 이런 뜻이에요. 또는 남은 것들. 그는 공부했대요.
고대 로마 건물의 건축의 어떤 그 유적을 공부했대요. 로마에서 그 조각가 친구랑. 그의 첫 번째 건축 의뢰, 커미션, 의뢰 맡은 일은 더 오스페달레 데글리 인노첸티였대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 지금 그거예요. 그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그래서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and it. 근데 그리고 그것은 is one of the great Renaissance buildings. 대단한 르네상스 건물들 중에 하나였대요. 오스페달레 데글리 인노첸티가 그 필리포가 맡은 첫 번째 건축 의뢰였는데 그거는 르네상스 빌딩의 아주 위대한 르네상스 건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너무 쉽죠, 해석이. 이 오스페달레 데글리 인노첸티가 뭔지 검색해보니까 아동 양육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동을 보육해주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고. 어쨌든 간에 number of 형용사네. 많은, 다수의 이런 뜻이죠. 많은 다른 fine, 훌륭한 작품들.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chapels in Florentine churches. chapel 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이건 피렌체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코리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리언이랑 똑같아요. 코리아랑 코리언이랑 다르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렌스랑 플로렌틴 다른 거예요. 피렌체의 그 교회들에 있는 그런 예배당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우수한 멋있는 작품들이 strengthened, 강화시켰대요. 그의 reputation, 명성을. and 그리고 the stunning dome of Il Duomo. 일 두오모는 피렌체 대성당이거든요.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피렌체 대성당의 멋있는, 기절할 만한 그 돔이라고 하면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돔은 그의 마스터피스, 그의 그의 걸작이었대요. 그는 또한 설계했대요. 기계를, 뭐 하기 위한 기계를, to produce special effects, 특수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기계를 설계했대요. 어디에서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냐? 뭐 연극 제작에서, 그러니까 연극 공연에서 그런 특수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기계를 설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포가 뭘 해왔는지 막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얘는 맨 처음에는 예술적인 재능을 받았고 금세공인 뭐 시계 제조공으로 일했고, 그 다음에는 조각가인 친구랑 같이 로마로 떠났고, 그때는 건물들의 유적을 연구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건축 의뢰는 오스페달레 데글리 인노첸티였고, 그거는 또 르네상스 건물들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피렌체 교회들의 예배당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훌륭한 작품들이 그의 명성을 많이 높여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일두오모의 어떤 피렌체 대성당의 멋진 돔이 그의 마스터피스라고 했고, 또 연극 공연에서 특수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는 죽었다, 피렌체에서. 그리고 묻혔다, 일두오모 피렌체 대성당에 묻혔다. 이게 끝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내용 정리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얘기니까. 제목, 설명을 듣고 적으세요. 설명을 듣고 멈추고 적으세요. 제목도 뭐 설명할 것도 없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즉 The Pioneer, 이거 단어를 알아야죠. 선구자입니다. 선구자. 르네상스 건물의 선구자. 이렇게 제목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일 두오모 피렌체 대성당을 직접 보면 좋겠죠. 이게 피렌체 대성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게 피렌체 대성당이고요. 그다음에 이 피렌체라는 곳은 이탈리아의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은 이탈리아만 가도 사실 너무 모자랄 정도로 이탈리아는 다 너무 좋은데, 특히 피렌체를 전 특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책이 원작이 있는데 책을 먼저 읽으셔도 되고 영화를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데, 책은 이 여자 주인공 시점에서 그려진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 준세이 입장에서 그려진 책 두 권이 있어요. 두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자 주인공 시점에서 그려진 거를
책을 쓴 거를 로쏘라고 하고요. 냉정과 열정 사이 로쏘 편. 남자 주인공 시점에서 그려진 거를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 편이라고 하는데 두 권 다 저희 집에 있을 정도로 이제 너무 재밌게 읽었고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봤던 것 같은데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얘네 둘이 막 재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 피렌체 대성당 일두오모를 여기 올라갈 수 있어. 계단이 있거든요.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둘이 마주치는 아주 그런 멋있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영화는 추천드립니다. 피렌체에 대한 어떤 좀 그 피렌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유럽 여행 가보고 싶은데 피렌체는 어떤 곳일까 하면은 이런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좋죠. 어쨌든 26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6번 분석본 같이 봅시다. 26번 분석본입니다. 이거는 뭐 주제랄 것도 딱히 없어요. 그냥 주제 이 정도 읽으면 되겠네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동격으로 말해주고 있네. 르네상스 건축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달성했다. 대단한 명성을 뭐를 통해서 마스터피스들을 통해서 뭐와 같은 마스터피스 피렌체 대성당 일도무의 그 돔과 같은 그런 마스터피스. 아 돔이 뭐냐면 돔 이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계속 보던 거 이거 이 동글뱅이 이런 걸 돔이라고 해요. 이 반구형 구는 아니잖아. 반구형 지붕 이런 거를 이제 돔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이제 계단을 타고 준세이하고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그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유럽 여행 가고 싶을 거야. 특히 이탈리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것은 영감을 받았다. 그의 공부에. 근데 어떤 공부냐? 뭐 그냥 고대 로마 유적들의 영감 그 공부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뒤에는 아예 지워버려도 될 것 같아요. 요약도 그냥 읽어보시고 선지 대비 패러프레이징도 읽어보시고 26번은 딱히 할 게 없어. 너무 쉽고 그 다음에 문법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문법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법은 지금 설명 안 하고 우리 그걸로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워크북으로 설명하기로 했으니까 굳이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바로 가고 끝냅시다. 터틀 해칠링 하면은 이제 막 부화한 새끼들이에요.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그런 생 애기들을 해칠링이라고 합니다. Turtle hatchlings have evolved 뭐 진화해 왔대요. It seems 하면 보아하니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진화해 왔다. 어떻게 진화해 왔냐? 어떤 식으로 진화해 왔냐? To crawl toward the light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해 왔다. Fo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This was a highly rational and effective strategy. 여기서 뭐겠어? 빛을 향해서 기어가도록 진화한 거. 그것은 매우 highly 높게 아닙니다. 매우 이성적이고 effective 효과적인 전략이었대요. 왜냐하면 어두운 해변 위에 있는 그 빛은 나타냈기 때문이야. 뭐를? The reflection 어떤 반사를 뭐의 반사? Of the moon and the stars 달과 별들의 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야. 어디 위에다가 그 반사가 비춰졌냐? On the water's surface 물의 표면 위에. 그러니까 얘네가 부화를 했어. 밤이야. 밤에 이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가 있죠? 그 바다 위에 바다니까 당연히 물이 있죠. 그 해변에 물이 있을 거예요. 바닷물이 달이 뜨고 별이 뜨면은 그 바닷물에 걔네가 반사돼서 빛을 이루는 형태가 되겠죠. 얘네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빛을 향해 걸어가.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는 거야? 결국에는 해변을, 즉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우 이성적이고 이펙티브 효과적인 전략이죠.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옛날부터 Following the light 빛을 따르는 것은 주어의 동명사가 Following the light 빛을 따르는 것은 lead baby turtles back home to the sea 이 애기 거북이들을 이끈대요. 어디로? 바다에 있는 자기 집으로 다시 이끌고 가는 거래요. 빛을 따라가는 것은 곧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The problems started 문제들은 시작했대. 뭐 했을 때? 인간이
지금 begin 뒤에 building 이 목적어예요. begin 투부정사, begin 동명사 둘 다 목적으로 올 수 있고 뜻도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인간이 짓기 시작했을 때 beachfront homes beachfront니까 해변 앞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해변 앞에 있는 집들을 짓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스파클링 호텔스를 짓기 시작했을 때 빌딩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디다가 짓는 거야? 해변에 on the other side 그 측면에다가 해변의 측면에다가 비치프론트 홈스 그리고 스파클링 호텔스 빛나는 호텔들을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이제 시작했대요. 어떤 문제냐? Now after hatching 이제는 부화 후에 turtles heading for the brightest nearby light 터틀들 거북이들은 어떤 거북이들이에요? 헤드 하면은 뭐뭐를 향해 가다 이런 뜻이 있죠. 근처에 있는 빛들을 근데 어떤 빛이야? 헤드 for 하면은 뭐뭐를 향해 가다 이런 뜻이야. 가장 밝은 근처에 있는 빛들을 향해 가는 이 거북이들이 were being guided 인도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디로? straight into traffic 그 차들이 있는 그런 도로로 곧바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문제죠. 얘네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밤이 되면은 이 바닷물에 달과 별들이 빛을 반사해 주니까 우리가 빛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면은 우리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인간들이 비치프론트 홈스 집 앞에 해변 앞에 있는 집을 짓고 그리고 스파클링 호텔스 이렇게 되게 전등이 밝은 호텔 전등이 되게 많잖아. 빛이 되게 많잖아. 이런 빛들을 바다의 측면에다가 짓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죠. 어떤 문제냐? 이제 막 부화하기 시작한 터틀들 이 새끼 거북이들이 가장 근처에 있는 가장 밝은 빛으로 향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잘 가는 게 아니잖아. 잘못 인도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쪽으로 가면은 바닷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로가 나오잖아요. 차가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가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의문문이네요. 주어를 볼까요? 주어. 여기가 동사네. 여기가 동사, 여기 보어네. 그래서 self destructive 하니까 자해 행위인 이런 뜻이죠. destructive 하면은 파괴하는 이런 뜻이니까 self destructive 하면은 자해적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해적인 sea turtles 바다 거북들은 are naturally irrational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irrational 불합리한가? Yes, 그렇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면 안 되죠. 비합리적인 거죠. 그거는 irrational한 거죠. 근데 어디에서? In the modern world. 현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지나면 안 된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간들이 빛이 있는 건물들을 안 지었을 때는 그때는 빛을 향해 가면은 바다로 갈 수 있었어. 달과 별들의 반사를 받은 바닷물을 향해 갈 수 있었는데 인간들이 빛이 있는 건물들을 바다 근처에다가 지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거는 irrational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there's a deeper truth. 거기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다. Turtles are base A on B 하면 A를 B에 기초하다 이런 뜻이야. A를 B에 기초하다.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깊은 진실이 있다. 거북이들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기초하고 있다. 어디에다가 간단한 어떤 신호에다가 간단한 cues 단서에다가 신호에다가 어떤 신호냐?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레이셔널 이성적이었던 그런 신호들에 자기들의 이제 그 의사결정을 기초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진화라고 하는 거는 DNA에 저장이 돼서 후세로 물려주는 거잖아. 자신들의 조상 옛날 거북이들은 인간들이 빛이 있는 건물을 바다 근처에다 안 지었으니까 빛이 있는 곳에 가면은 여기 바다다 하고 갈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애들은 모던 월드에서는 현대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즘 날에
하지만 요즘 날에 그들의 발전된 디시전 메이킹 메커니즘 하면은 작동 방식 이런 뜻이죠.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 작동 방식은 are being blinded. 눈이 가려지고 있다. 뭐에? 모던 라이트. 현대 불빛들에 의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거는 너무 합리적이었는데 현대 세계에서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좋은 선택이 된다. 뭐 이런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한테 어떤 좀 경각심을 주는 거죠. 경각심을. 이 거북이들이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설명을 들으시고 적으세요. 멈추고 베이비 터틀스 애기 거북이들의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상 주어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로 해석하자. 애기 거북이들이 빛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이게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여기 동사고. 빛을 따라가는 것은 레이셔널 이성적이었다. 시제가 과거죠? 과거에는 이성적이었다. 인간들이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해변 근처에다가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이성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시제는 지금은 이레이셔널하다. 비이성적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을 멈추고 제목 적으시고 저는 바로 이제 저기 분석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문장부터 같이 해볼까요? 주제 문장부터. 주어가 여기 아이고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묶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사고 그리고 여기 이 형용사 두 개가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 evolved once relational 진화된 한때는 합리적이었던 전략 누구의 저기 뭐야 빛을 향해 기어가는 바다 거북이들의 진화된 한때는 합리적이었던 전략은 지금은 이끈다. lead to 뭐뭐를 초래한다. 뭐를 초래해요? 자해적인 행동을 뭐 때문에? Due to artificial modern lights 인공적인 현대의 빛들 때문에. 이 정도로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주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주제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래 33번은 빈칸인데 이거는 주제 문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지도짓게 잘 해놨으니까 읽어보세요. 거북이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기초한다. 간단한 단서의 어떤 단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그런 단서에 기초한대요. 즉, 하지만 요즘 날에는 그들의 진화된 디시전 메이킹이 뭐야? 조상들이 빛을 향해 이렇게 걸어갔던 거 있잖아. 기어갔던 거 있잖아. 이거예요. 그들의 진화된 의사결정이 이거라고 이거. 그 메커니즘은 지금은 눈이 가려지고 있다. 눈이 멀고 있다. 안 좋은 뜻이죠. 누구에 의해? 인간들에 의해. 인간들의 이 모던 라이츠, 아티피셜 라이츠, 인공적인 빛들에 의해.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요약 봅시다. 새끼바다 거북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수면에 비친 달빛과 별빛에 따라 바다로 돌아가도록 이성적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화해왔다. 과거에 수백만 년 동안 수면에 비친 달빛과 별빛에 따라 들어가도록 진화해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인간이 해변 반대편에 on the other side라고 했으니까 해변 반대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이제 바닷물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바닷물이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가 모래예요. 모래사장. 해변 반대편에 여기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해변 바로 앞에죠.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해변 반대편에 건물과 호텔을 지으면서 부화한 거북이들이 인공 불빛을 쫓아가다가 도로 위 차량 속으로 돌진하는 그런 자해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죠. 이렇게 작아졌지? 그 다음에 결국 거북이들의 행동은 태생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과거 조상들에게는 완벽했던 진화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현대의 인공조명에 의해 방해를 받아 오작동하는 것이다. 여기가 주제 문장이네. 여기가 주제 문장입니다. 아까 우리 위에 주제문에도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나머지 저거 이거는 왜 한 거냐면 세부 내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내신선지 대비 페르프레이징 레이셔널 과거로부터 조상들에 의해서 물려온 그 진화 방식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하지만 현대에는 오작동하는 거라고. 그게 현대에는. 알아두시고요. 이펙티브.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전략. 이펙티브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빈칸이 나올 수도 있어. 그 눈이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작동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블라인드 바니어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잘 가이드 해주고 있는 거다.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다. 빛을 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 빈칸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내신선지 대비 패러프레이징이 지금 다 주제 문장이랑 관련돼 있잖아. 레이셔널 한 거고, 이펙티브 한 거고, 이런 거 한 거고, 조상이 준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들의 인공적인 불빛들에 의해 눈이 멀어가고 있는 거니까, 오작동되고 있는 거니까, 다 주제 문장이랑 관련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글을 이해한다는 건 뭐냐? 어디가 중요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단어에서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힌트를 다 적어놨으니까 제가 분석본에다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하고 33번은 쉬어서 금방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